물만 바꿨는데 3개월 만에 인생이 달라진 52세 남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커피 5잔에 소주 2잔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4번씩 깨기 시작했고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이건 좀 민감한 얘기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점도가 정상보다 30% 높았어요. 전립선도 부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거든요. 물 마시는 방법을요. 3개월 후에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정말 물 때문인가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소변도. 그리고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40대 이후 남성이라면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은 정말 소중한 분들과만 나누고 싶은 정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르거나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예전만큼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수분 섭취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5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물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의 90%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잔 마시면 된다는 말.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거든요. 70kg 남성과 90kg 남성이 같은 양을 마셔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또 목마를 때 마시면 된다는 생각. 이것도 위험해요.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커피나 맥주도 수분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1.5배에 해당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실제로 48세 회사원이 있었는데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7잔 마셨어요. 수분 섭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만성 탈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감소했던 겁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소변 보기가 힘들어요. 줄기도 약하고 시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수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의 몸에서 수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액점도 조절입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모든 장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요. 특히 말초혈관이 집중된 부위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위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운반이에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되는데 혈액 점도가 높으면 호르몬 전달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어도 실제로 각 장기에 도달하는 양은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는 노폐물 배출입니다. 신장과 전립선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염이나 요로결석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인데
10도짜리 찬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 차가운 물을 체온까지 데우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되고 특히 복부와 골반 쪽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10도의 찬물 500ml를 마신 후 전립선 주변 혈류를 측정해 봤더니 30분간 혈류량이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로 36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이 추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따뜻한 자극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가 개선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분들,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어버려요. 호흡과 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 점도가 하루 중 가장 높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무겁다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62세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 30년간 아침마다 찬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 5번 있어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10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8도가 이상적입니다. 왜 기상 직후가 중요하냐면 이때가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예요. 이때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호르몬이 제대로 운반되고 활용됩니다. 실제로 55세 자영업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부터 마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전에 미지근한 물부터 마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개선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100-1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세요. 그런데 절대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요. 위산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소화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여기서 물까지 마시면 소화 불량은 기본이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그럼 소화가 안 되면 뭐가 문제냐고요?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져요. 특히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감소합니다. 48세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점심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에너지도 떨어졌어요. 식사 전에만 마시고 식사 중에는 물을 끊으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오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하루 중 혈액 점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소화가 진행되면서
체내 수분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고 또 오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수가 진행되죠. 이때 따뜻한 물 200ml를 15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세요. 한 번에 마시지 말고요. 많은 분들이 오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미 끈적해진 혈액순환을 더욱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립선과 성기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한 회사원이 오후 3시 커피 대신 따뜻한 물로 바꾸고 6주 후에 야간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번째는 저녁 8시경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미지근한 물 150ml를 마셔서 신장과 전립선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11시에 잠든다면 9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야간뇨가 왜 문제냐고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중요한데 특히 근육량 유지와 신진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죠. 5번째는 운동 전후예요. 운동 1시간 전에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100ml씩 조금씩, 운동 후에는 이른 수분의 150%를 2시간에 걸쳐 보충하세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운동 직후에 찬물을 벌컥 마시는 거예요.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찬물을 마시면 급격한 혈관 수축이 일어나요. 이게 특히 40대 이후 남성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45세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온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급격한 혈관 수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거든요. 그럼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에서 35ml가 적당해요. 70kg 남성이라면 2.1에서 2.5리터 정도죠. 그런데 이건 순수한 물의 양이고 커피나 차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예를 들어 커피 200ml를 마시면 300ml 정도의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요. 결과적으로 100ml의 수분 손실이 생기는 거죠. 알코올은 더 심각해요. 맥주 500ml를 마시면 75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탈수 증상인 거죠. 67세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 매일 저녁 소주 2잔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목이 말라서 깬다고 하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점도가 정상보다 40% 높았어요. 술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물 섭취를 늘렸더니 8주 만에 혈압이 20mmHg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분이 선생님,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를 보면 중년 남성의 73%가 만성, 경미 탈수 상태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립선 기능 저하, 성기능 감소, 전반적인 활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거예요.
500ml 이상을 한 번에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200에서 250ml 정도거든요. 두 번째는 운동 직후 찬물 마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혈관 수축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사 중 물 마시기입니다. 소화 효율을 떨어뜨려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네 번째는 잠들기 직전 물 마시기예요. 야간뇨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예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서 늦어요. 이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58세 공무원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2주간 실천했더니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한 아침을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51세 사업가였는데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따뜻한 물 마시기를 추천했더니 한 달 후에 오후 업무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하셨어요. 69세 퇴직하신 분은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분은 나이가 나이인데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에 20년 전 느낌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분들이 물을 더 많이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 양은 비슷하거나 줄었어요. 대신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를 바꾼 거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목마를 때마다 찬물을 벌컥 마시던 습관을 바꿔서 정해진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걸로 바꾼 거예요. 양은 비슷하지만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실 옆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해 두세요. 기상 직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100에서 15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식사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알람을 맞춰두시고 따뜻한 물 200ml를 15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세요. 커피 대신 말이에요. 저녁 8시에 마지막 수분 섭취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잠들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쉬워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밤에 깨는 횟수도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부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70세에 시작해서도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2주 후에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정말 물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체질별 맞춤 수분 섭취법과 운동과 수분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88탱탱 건강백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